집을 사도 불행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예전에는 문화센터 1일 전까지 취소가 가능했는데요. 백화점 규정이 바뀌어서 5일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중하게 날짜 선택하시기를 바랄게요. 공지 드렸어요. 백화점에 전화해서 왜 취소 안 해주냐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강의 내용은 예전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한번 들으셨던 분들은 더 배울 게 없어요. 그리고 오시기 전에 김 부장 이야기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꼭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름이라 실내가 추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위 좀 타시는 분들은 긴팔을 꼭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집을 사도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진지하게 집 사고 저 한숨도 잠을 못 잤어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분명히 안정을 위해서 내 집 마련을 한 건데 더 불안해. 이거는 결국 자기 혐오로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 탓도 못하고 나를 책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원래 그렇습니다. 토지, 아파트, 건물, 상가 등등 부동산 매수 계약만 50번 넘게 한 저도 이게 지금 잘 산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아직도 그래요. 물론 초보 시절에는 잔금을 치고 그 후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약서를 쓸 때만 잠깐 하긴 합니다. 이게 환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쓰다가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최소 억 단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 상승장에 샀을 때입니다. 남들보다 늦으면 안 돼 라는 불안에 쫓겨서 서둘러서 계약을 했는데 사야 한다는 불안감과 지금 사는 게 맞나라는 불안감, 이 다른 종류의 불안감이 막 싸워요. 상승장에는 이미 단기간에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비싸게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루에 100번은 합니다. 근데 매수하고 나니까 어떤 친구가 또 지금 왜 샀어? 또 고점 물린 거야. 이렇게 말하기까지 하고요. 그러다 보니 막 패닉이 오고 주변 시세를 계속 확인하게 되고 매물을 또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혹시 더 싸게 샀다거나 조금만 기다렸으면 더 좋은 매물이 나왔을 텐데 이런 후회가 밀려옵니다. 상승장에서 부동산을 사는 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과 지금이 고점일 수도 있다는 공포 사이를 외줄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하락장에서 샀다. 하락장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불안해지는 이유는 사실 상승장보다는 훨씬 더 많고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공포 속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저점 같지만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예를 들어 10억 하던 집이 8억이 되었을 때 와 2억이나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야지 하다가 7억, 6억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엄청난 스트레스와 후회가 생기겠죠. 분명히 떨어질 때 사는 게 맞는데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 심리가 막 생겨요. 더구나 언론, 커뮤니티, 유튜브, 지인 같은 경우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다. 부동산 유튜브에서 대부분 부정적이고요. 저는 하락장 때는 상당히 긍정론으로 바뀌긴 합니다만 급하게 상승할 때는 오히려 추격 매수하지 말라, 비싼 호가 잡지 말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하락장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래 절벽이다, 매수는 미친 짓이다, 막 던지고 있다, 추가 폭락장이 올 거다, 이런 분위기 속에 혼자 사는 결정을 내리는 건 매우 외롭고도 불안합니다. 최근 실거래가보다 20%나 저렴하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한 일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 이렇게 자책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다. 더 안정적이고 싶어서 내 집을 매수했는데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게 된다면 안 되겠죠. 이때는 전세를 주고 대출을 상환하고 월세로 가는 것도 방법이고요. 소비를 완전히 줄이고 최대한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집을 사고 나서 자꾸 다른 아파트와 비교한다. 저 아파트는 얼마 올랐는데 내 건 왜 안 오르는 거야? 인간은 이익보다 손실에 더 민감해요. 1억을 버는 것보다 1억을 잃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맞았는지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작동을 하는데요. 집은 내 인생의 최대의 소비이기 때문에 잘 샀나? 다른 데가 더 나았던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꾸 비슷한 조건의 집을 검색을 하고 다른 사람들의 거래 내용을 찾아보면서 내 선택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조금만 더 알아봤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더 좋은 매물 있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생겨요. 이 후회를 줄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지금 이 집이 나쁘지 않아, 괜찮은 선택이야 라고 납득시키면서 또 동시에 자꾸 비교도 합니다. 부동산은 투자 성격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돈이면 여길 샀어야 됐나? 수익률은 저쪽이 더 높았을 텐데 라면서 비교를 하게 되죠. 특히 상승장이나 하락장이 좀 심할 때, 시장이 요동칠 때, 이때 그 심리가 더 강해지는데요. 집을 산 뒤에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건 후회하지 않으려는 마음, 손해보기 싫은 본능, 자기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당연한 반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집이 내 생활에 맞고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택 중 최선의 선택을 했다면 그만 비교하셔도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아타기를 잘 해나갈 것인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여섯 번째, 진짜 잘못 샀다. 사지 말아야 할 것을 샀다.
나홀로 아파트를 샀다든지 장점이 단 한 개도 없는 아파트를 샀다든지 누가 봐도 이상한 아파트를 산 경우 그 사실을 알았다면 빨리 털고 나와야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부라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겠고요. 또 현명한 선택과 판단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이렇게 내 집 사고 불행한 6가지 경우를 봤는데요. 집이 없는 상태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거는 불안이 아니라 좌절에 가깝습니다. 혹시 집을 샀는데 자꾸 비교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건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감정일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집을 산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심리적 조정기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다른 요소에 에너지를 투자해보는 거예요. 뭐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약간의 불안감을 잊기 위해서 조금 호흡을 좀 크게 하시고요. 집은 자산임과 동시에 나의 보금자리라는 인식을 꼭 가지시고 내가 이 집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집에서 살아가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투자와 행복한 삶을 살면서 경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잘할 수 있고요. 부동산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의 돈 많은 고닥 친구와 김 부장의 이야기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